곽기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외교 대참사를 겪은 지도 어느덧 1년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대미 외교라인 숙청 등 내부 정비와 함께 트럼프의 대양보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끌어준 문재인 정부마저도 바보, 소대가리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무시하는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혁명의 성상 백두산에 올라 웅대한 작전을 예고했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세상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침묵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대전략에 기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한 기습전과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고지쟁탈전도 능수능란하게 실행하는 과감한 리얼 파이터입니다.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그의 말을 허풍으로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탈북민 출신 기자인 주성하 씨가 이른바 웅대한 작전과 관련한 김정은의 2019년 10월 10일 지시 극비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 저희 생각과 비슷한 동문건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후 제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이른바 웅대한 작전은 김정은이 적들과의 여러 차례 대결전이라고 표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국면에 이은 둘째 단계입니다. 시나리오의 핵심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일정으로 한반도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는 미국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달래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한국을 압박해 달러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한미 공조도 틈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공세, 올해 초 새로운 길과 정면 돌파전 천명,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위협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관광 분야 중점 투자 개발에 착안하여 개별 관광을 먼저 제의했고 곧이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정은이 결단을 내렸던 지난해 10월과 지금의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의는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불감청 고소원, 즉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니 지금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의 뒷배인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쩌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다 트럼프는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내린 결단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검수산 기념궁정 참배 시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비장한 모습은 이 같은 심정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향후 선택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전망이 있습니다. 첫째, 4월 15일 한국 총선 이전까지는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전격 수용하여 외환안에 숨통을 틔우고 한미 균열 정폭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신형 전략무기 공개 등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넷째,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향방에 따라 도발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은 각기 나름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북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화냐 도발이냐의 단순 이분법이 아닌 선도발, 후대화의 배합형 시나리오를 암중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에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결 국면을 지속하면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한적 깜짝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은 정치적 명분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향후 협상 시 우위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전략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의 정책 결정은 한국의 정치 일정보다는 그들의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의 총선 이후 도발 가능성 예측은 물론이고 총선 이전 도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손만 내밀면 남한 정부는 덥석 잡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향후 정책 기조와 세부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면 첫째, 단기적으로는 자력갱생, 정면 돌파 노선을 고수하면서 잠수함 탐도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도발을 자행한 이후에 남남 갈등, 한미 균열, 달러 획득을 노린 남북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선 향배를 예의주시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군축 협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보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가 뚫려 장기화될 경우 원포인트 남북 대화에 나서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자연스럽게 남북 교류 협력 확대 논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조급한 마음과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설익은 이벤트 중심의 대북 합의는 국제사회 대북 전선에 큰 구멍을 내고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별 관광과 같은 유화책으로 북한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줄 때가 아닙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나 상대의 선의를 믿는 이상주의는 안 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핵이냐 정권 붕괴냐를 선택하게끔 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부적으로 조건부 핵무장 등 보다 실제적인 정책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